세 장에 갇힌 새의 노래. 마야 안젤루의 삶. 1928년 4월 4일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봄의 전령이 미시시피강을 따라 북상하던 그날 한 아이가 태어났다. 그 아이의 이름은 마가렛 앤 존슨. 하지만 세상은 그녀를 마야 안젤루라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이 작은 아이가 침묵의 감옥에서 벗어나 온 세상에 희망의 노래를 들려주리라는 것을. 3살. 한 아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른들의 세계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 부모님의 이혼과 함께 마야는 남부 아칸소주의 할머니 집으로 보내졌다. 기차 창문으로 스쳐가는 풍경처럼 그녀의 안전한 세계도 빠르게 멀어져 갔다. 아칸소의 작은 마을. 그곳에서 마야는 할머니 애니 핸더슨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랐다. 할머니의 가게 앞 현관에 앉아 세상을 바라보던 그 시절, 마야는 아직 자신에게 닥칠 시련을 모르고 있었다. 7살. 어머니와의 재회는 기쁨이 아닌 악몽의 시작이었다. 어머니의 남자친구. 그는 한 아이의 순수함을 짓밟고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성폭행. 그 단어조차 입에 담기 어려운 일이 7살 소녀에게 일어났다. 그리고 그 남자는 죽었다. 마야가 누군가에게 그 일을 털어놓은 후 그는 의문이 죽음을 맞았다. 어린 마야는 자신의 말이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다고 믿었다. 그 순간부터 그녀는 말을 잃었다. 5년간의 침묵. 마야는 자신의 목소리가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믿으며 입을 닫았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도 그녀의 마음은 살아 숨쉬고 있었다. 책이 그녀의 목소리가 되었고 글자가 그녀의 친구가 되었다. 아칸소의 한 교사, 버사 플라워스. 그녀는 마야의 침묵 속에서도 빛나는 지성을 알아보았다. 글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단다. 플라워스 선생님은 마야에게 셰익스피어와 에드가 앨런 포를 읽어주었다. 어느 날 마야는 깨달았다. 문학은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는 마법이라는 것을.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녀는 다시 말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단어는 시였다. 그렇게 마야는 침묵의 감옥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16세. 미혼모가 된 마야는 생존을 위해 싸워야 했다. 웨이트리스, 댄서, 기자, 트럭 운전사, 자동차 정비공. 그녀는 사회가 흑인 여성에게 허락하지 않는 일들까지 해내며 자신의 길을 만들어갔다. 때로는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기도 했다. 매춘의 유혹, 불운한 결혼들, 끝없는 가난과 차별. 하지만 마야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번 넘어질 때마다 그녀는 더 강해져서 일어났다. 나는 여전히 일어선다. 훗날 그녀가 쓴 이 시구는 바로 이 시절의 마야 자신에게 건네는 다짐이었다. 30대 초반 뉴욕. 마야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이 찾아왔다. 시민권 운동의 한복판에서 그녀는 세상을 바꾸려는 거인들을 만났다. 마틴 루터 킹 목사. 그의 나에게는 꿈이 있다는 연설은 마야에게도 꿈을 심어주었다. 말콤 X. 그의 날카로운 현실 인식은 마야의 시야를 넓혀주었다.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권운동가 부숨지 마케. 그는 마야의 연인이자 스승이었다. 이들과 함께 일하며 마야는 자신의 개인적 고통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겪는 억압의 한 조각이었다. 그리고 그 억압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바로 자신의 경험과 글이라는 것을 알았다. 1969년 마야는 마침내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내놓기로 결심했다. 세 장에 갇힌 새가 왜 노래하는지 나는 아네. 이 자서전은 한 흑인 여성의 고통스러운 성장기였지만 동시에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했다. 세 장에 갇힌 새는 왜 노래하는가? 그것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인간의 의지 때문이다. 자유를 향한 갈망 때문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세 장을 벗어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책은 폭발적인 반향을 일으켰다. 독자들은 마야의 용기 있는 고백에 감동했고 그녀의 강인한 정신력에 경탄했다. 특히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수많은 여성들에게 이 책은 희망의 등대가 되었다. 작가로서 성공한 후에도 마야의 여정은 계속되었다. 그녀는 시인으로서도 뛰어난 재능을 발휘했다.
그녀의 시는 아름다운 언어와 강렬한 메시지가 조화를 이루었다. 여전히 나는 일어선다는 그녀의 대표작 중 하나가 되었다. 이 시는 인종차별과 성차별에 맞서는 여성의 강인한 의지를 노래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를 읽으며 용기를 얻었다. 마야는 또한 배우, 가수, 사회운동가로서도 활동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재능을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사용했다. 1993년 1월 20일 빌 클린턴 대통령의 취임식. 마야 안젤루는 대통령 취임식에서 시를 낭송하는 두 번째 시인이 되었다. 그녀가 낭송한 아침의 맥박은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알리는 나팔 소리 같았다. 그 순간 어린 시절 침묵 속에 갇혔던 그 소녀가 온 나라 앞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 그것은 기적 같은 일이었다. 마야의 영향력은 문학을 넘어 사회 전반에 미쳤다. 오프라 윈프리는 마야를 나의 멘토이자 어머니 같은 분이라고 불렀다. 미셸 오바마를 비롯한 수많은 여성 지도자들이 마야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았다. 마야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강연을 통해, 작품을 통해, 그리고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했다. 2014년 5월 28일 86세의 나이로 마야 안젤루는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살아있다. 그녀의 작품은 여전히 독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고 그녀의 정신은 새로운 세대에게 전해지고 있다. 마야 안젤루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의 시였다. 고통과 절망을 겪으면서도 결코 굴복하지 않는 인간의 의지를 보여준 장대한 서사시였다. 그녀는 증명했다. 세상에 갇힌 새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노래는 다른 새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오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마야 안젤루의 시를 읽고 있다. 절망에 빠진 사람이 그녀의 자서전을 읽으며 용기를 얻고 있다. 차별에 맞서 싸우는 사람이 그녀의 말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서고 있다. 여전히 나는 일어선다. 마야 안젤루의 목소리는 여전히 울려 퍼진다. 세상에 갇힌 모든 새들에게, 자유를 꿈꾸는 모든 영혼들에게 그녀의 노래는 계속된다. 그것이 바로 마야 안젤루가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이다.